네. 팀장님이랑 본격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요. 네. 이제 IRA 관련해서 중간 선거 지금 결과가 거의 뭐 민주당이 상원은 끝났다고 봐도 뭐 가져간 거고 그리고 뭐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갔지만은 사실 이제 상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 결과와 그거에 따라서 IRA 관련해서 뭐 변화가 조금 있느냐 여기 이제 귀추가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변화가 좀 있을까요? 뭐 조금 뭐 개정이나 근데 뭐 민주당이 잡아가지고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원에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그 상원 올리잖아요. 그럼 상원에서 응 안 돼 이게 가능해요. 민주당이 다수다 보니까 응 안 돼 이게 되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제가 볼 땐 없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IRA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 IRA를 시행하게 되면서 가장 영향이 없는 이제 신재생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풍력. 그러니까 IRA 그 인플레 감축법이랑 좀 연관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타격을 좀 안 받는. 그러니까 맞아요. IRA에 대한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 만한 섹터가 풍력이 되지 않을까. 그 풍력에서도 해상풍력. 일상 말고 해상풍력. 해상풍력. 지금은 그러면은 물론 그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아무리 공화당에서 하원에서 뭘 올리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을 먹었기 때문에 뭐 크게 큰 변동이 있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변수에 타격 안 받는 게 해상풍력이다. 그래서 이걸 물론 올려가지고 응 안 돼 하더라도 이게 서로 이제 싸움이 붙게 되면은 연방 협의회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게 협의를 진행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하원에서 뭐 법계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거부권이 있는 거죠. 거부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흔들릴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중간 선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조지아주 결선 투표만 남겨놓고 보면은 지금 50석 49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50석 공화당이 50석 가져간다고 그러더라도 조지아주를 만약에 가져가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캐스팅보드가 해리스 부통령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1대 50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51대 50이기 때문에 일단 뭐 민주당이 뭐 상원은 어쨌든 레드웨이브가 안 왔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IRA 법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뭐 변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큰 결국에는 큰 뭐 골격 자체는 변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공화당이 상당히 좀 아까울 거예요. 그 접전지가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군데가 있었는데 애리조나, 네바다가 뺏겼어요. 뺏겼고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어디냐 민주당이 이긴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게 화면에 나가는 게 네바다주인데 네바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주지사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됐어요. 공화당이 됐는데 상원은 뺏겼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왼쪽 아래편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48.5, 48.4 거의 근소하게 거의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바다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를 뒤에 까요. 나중에? 뒤에 까요. 그래서 우편 투표에서 뒤집어 버렸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표를 받는 지역은 똑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오른쪽에 주지사도 그렇고 왼쪽 편에 지금 상원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라스베가스하고 저기 북서부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화당이 안 돼요. 공화당 안 되고 그리고 공화당 받는 표값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근소한 차이로 그냥 0.9% 차이로 우리나라 대선처럼 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주를 뺏긴 게 뼈아픈 거죠.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갛게 완전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거의 근데 이 조지아주도 상당히 좀 아까운 게 여기 보시면은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우측편 보시면 53.4 대 45.9거든요. 조금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원에서는 거의 반대 결과가 나왔거든요. 49.4, 48.5 졌어요. 그리고 밑에 제3당 2.1%가 있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
이 뭐라 그러죠? 과반 이상 득표가 안 나오게 되면은 결선 투표를 진행해요. 그래서 조지아주는 그렇게 결선 투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2.1%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인데 얘네들 정체성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얘네들이 지금 그 자유당이라는 곳인데 얘네들 성향이 완전하게 민주당도 아니고 완전하게 공화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낙태가 잠시만 여기 동성결혼이란지 논바이어리 성별제도 이런 것들은 지지를 해요. 그리고 뭐 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하게 되면서 이런 뭐 공화당 그러니까 마약 합법화란지 동성결혼이란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공화당하고 좀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최저임금이란지 의무교육, 명예훼손죄 폐지, 감세정책 지지 이런 거 보면 또 민주당하고 또 대척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정체성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생각보다. 근데 성향은 대체로 조금은 민주당 쪽이 맞다라고 미국 쪽에서 얘기니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가 민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높다. 가능성이 높다. 네. 현재로서. 그래서 2년 전 상원 같은 경우도 결선 투표에서 이 표들이 다 민주당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그게 좀 대체적 우위인 거라는 거죠. 전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우리 페리다트님 와주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명민주 씨가 트럼프 대통령 되냐고 팀장님한테 물어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출마한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출마 선언했죠. 근데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공화당 내에서 지금 트럼프의 어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조금 전에 조지아주 다시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조지아주 보게 되면은 여기 조지아주에 나온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가 추천한 후보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추천한 후보들이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책임론 좀 있더라고요. 책임론이 나고 네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네바다도 지금 졌고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졌어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네바다도 그렇고 지금 조지아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낸 후보들이 지금 상원에서 다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주지사는 이겼는데 상원에서는 졌다. 어찌 보면 이거 인물론이거든요. 소위 말해 인물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트럼프의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플로리다 이번에 주지사 드센티스인가?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통 어떤 그 미국 어떤 백인의 모습 여기 상대적으로 강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미국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라이.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비즈니스맨.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그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 드센티스하고 이 사람은 그 젠틀한 그 백인 이미지 있잖아요. 요게 있어가지고 지금 인지도가 그쪽으로 잠깐 쏠리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네. 그래서 아마 공화당에서 뭐 대선 후보 투표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번에는 트럼프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네. 후보도 안 될 수 있다. 와, 트럼프. 네. 일단은 인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인지도가 지금 생활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호감도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젠틀한 백인. 딱 이제 그 미국 이미지를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딱 모습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왜냐면 트럼프가 약간 성격이 젠틀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되게 막 약간 돌발적인 그냥 그렇죠. 네, 그런 직설적이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낸 후보들이 이번에 다 이겼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번에 다신 게 트럼프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레드웨이브 압도적이었던 공화당 이런 승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 자, 민준 씨 계속 트럼프 바이든 누가 저거 무슨 단어지 하고 봤더니 도라이 누가 또 도라이냐고 그거는 각자 또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트럼프 따지자면은 페르난트님도 트럼프요라고 하시네요. 자, 근데 뭐 그 트럼프고 바이든은 바보. 바이든 바보.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쨌든 뭐 계속 이제 이야기 뭐 좀 이어가 보자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상황은 지금 뭐 조지아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민주당이 좀 가지고 가는 게 확실시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민주당 이겼다 봐요. 그냥 이겼다고 봐야죠. 100%? 맞다라고 봐야죠 그냥. 100%.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선거가 끝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12월 6일 날 뭐 조지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캐스팅보드는
가져가기 때문에 51대 50으로 민주당 승. 민주당 승. 끝나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상원 장악하게 되면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IRA 어떤 법안 수정이 이제 폐기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고 그리고 공화당이 우세한 주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뭐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거기 개발한다 그러면은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신재생 에너지 한다 그러는데 반대할 사람은 이제 뭐 신재생을 떠나서 우리 동네 발전시킨다. 뭐 재개발한다.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환영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 좋아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IRA 같은 경우에 뭐 신재생 에너지 그쪽에서 뭐 인프라 구축하게 한다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 동네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핀피? 응? 핀피 현상? 그쵸. 님비 말고 님비 반대. 님비 말고 반대.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공화당이 IRA 뭐 개정 추진해도 바이든이 안 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별로 그렇게 뭐 영향 줄 만한 건 없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것도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지금 IRA 주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입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 관련돼 가지고 연방 자금 감독 강화. 그러니까 이 정도 있으니까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IRA라는 어떤 큰 골격 자체는 바뀔 가능성이 없지만은 어떤 그 세금적인 혜택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태클 걸 수는 있는 상황이 그런 부분들은 좀 태클을 걸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차 보조금 관련 청문회 개최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화당 입장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런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페리다트님이 태양광 살아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뭐 태양광은 지금 하나솔루션 외에는 딱히 미국 쪽에 뭐가 있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만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하나솔루션만 봐도 네. 물론 뭐 중국 기업들 규제하게 되면 OCI 같은 경우도 뭐 수혜가 있다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직접 미국 쪽에 가가지고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어떤 세액 공제를 반대하는지 뭐 제재단지 이런 부분에서 완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기업은 하나솔루션 정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지금은 하나솔루션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뭐 풍력 같은 경우는 뭐 CS윈드 뭐 이런 기업들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대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공화당 입장들이 얼마만큼 관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로 계속 태클을 걸 거예요. 태클을 걸 거기 때문에 좀 미세한 부분들이 어떤 자본들이 있겠지만은 큰 골격은 바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유예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미국 재무부가 어쨌든 12월 3일까지 IRA에 됐던 의견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하위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기업들은 계속 어필을 해야죠. 이런 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야 3년만 좀 하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될 것 같아. 어필해야 되고 지금 그리고 웃긴 건 그 엘리바마하고 조지아 상원 의원이 싹 다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도 유예해달라고 지금 법안을 올렸어요. 아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올렸고 이거를 지금 근데 예정되는 법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기안이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 같은 로비가 통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로비를 좀 하고 합법적인 로비입니다. 합법적인 로비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야, 너 그거 1억이냐? 우리 동맹인데 이걸 계속 어필해야 되겠죠. 한미동맹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는 같은 편이야. 이걸 계속 어필 좀 해야 되겠죠.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얼마나 보시나요? 많이 어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저는 된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은 중국 쪽 1년 유예도 안 해줬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 1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본토 같은 경우도 3년은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예는 저는 해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현대차 주가에도 그 결정이 나면은 좀 더 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은 아니다. 이게
내년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을 봐야 되니까. 실적 봐야 되고 지금 지난번 3분기 그 2주 전인가 했었잖아요. 3분기 어쨌든 리콜 비용 반영하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 전망치가 어쨌든 하향 조정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단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겠지만은 단기적인 어떤 출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일단 확인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중간 선거랑 큰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켜볼 만한 게 이제 풍력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풍영강, 풍력, 태양광. 근데 해상 풍력 그 중에서도 지금 명민전 씨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있잖아요. 그 최근에 치킨주하고 오르잖아요. 아 치킨주 올랐어요? 교촌 F&B 많이 오르던데요? 아 그래요?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명민준 씨가 또 하나. 차량용 반도체 왜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냐라고 질문해 주시는데 차량용 반도체. 네. 오늘 명민준 특집인가요? 명민준 특집 왜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 지금. 제가 안 그래 물어봤더니 어제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났대. 컨디션이 저랑 똑같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해결 지금은 일단은 이게 단기간에 어떤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이라는 게 자원 문제라는 게 단기간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어쨌든 이 실타래가 풀리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실타래가 꼬여 있으면 푸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 문제도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시간이. 아무래도. 네. 자, 그럼 이제 풍력 봐보죠 본격적으로. 네. 어떤 점에 있어서 좀 지켜보면 더 좋습니까? 네.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각 지역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첫 번째인데 일단 어쨌든 뭐 앞으로 신재 생연체 같은 경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쪽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상 풍력 같은 경우도 먼저 말씀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어쨌든 2030년까지 1787기가와트 정도 설치를 하는데 연평균 한 7%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네, 되는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그보다 규모 좀 작아요. 규모 좀 작긴 한데 2030년까지 228기가와트, 2050년까지 1000기가와트 정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작네 조금.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11%예요. 그래요? 네,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간 설치 용량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30년까지 연간 28기가와트, 2050년까지는 45기가와트 정도 현재 전망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 용량 전망치인데 이게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전망치긴 하지만 앞으로 그만큼 뭐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설치를 그만큼 많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용량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설치가 많이 발전 된다는 용량. 거죠? 네, 발전 용량. 발전 용량. 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은 이 해상 풍력으로 그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이 228기가와트라는 거죠. 네. 그게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이 짓기 때문에? 많이 짓기 때문에. 많이 짓기 때문에. 네.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박리담인 거죠. 많이 짓기 때문에 많이 발전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같은 경우도 저게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진행 상황인데 미국은 전기차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초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초기 시장이기 네. 때문에. 초기 시장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깃발에다가 깃발이래. 땅에다 깃발 꽂으면 다 내 땅 되는 것처럼 그 미국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 시장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IRA를 하니까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더 바빠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미국 현지 법인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사업을 빨리 따내기 위해서 지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그 해상풍력 시장을 전망치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2021년 3월 달에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네, 미국만 30기가와트인데 이게 연평균 127% 성장해야 가능한 수치예요. 127%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안 돼 있었어요? 그 말했잖아요. 초기 시장이라고. 그 땅에 깃발만 꽂으면 내 땅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기 시장을 잡아먹어야
먹는 파이가 커지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미국과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상당히 뼈아픈 거죠. 초기 시장인데 못 잡으니까 이제 못 들어가니까 네, 상당히 뼈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드아일랜드 윈드팜이 30메가와트 그리고 버지니아 오프쇼어 윈드팜이 12메가와트급인데 메가와트 네, 이게 지금 테스트용이에요. 아직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 그 한림 해상 풍력 당지라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2024년부터 돌아가요. 거기가 지금 한 100메가와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이 미국에서 일단 열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천천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페리다트님 주차 차 빼러 가셔야 된다고? 아, 감사하다 인사해 주셨네. 아, 네. 페리다트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 되면 빨리 들어오세요. 네. 듣고 계시겠지, 옆으로. 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제주도에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그 내년부터 이제 어쨌든 대규모 이제 단지를 만들어 나갈 건데, 2024년이 되게 되면 완공단지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4년이 되게 되면은 2개 정도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CS 윈드가 그 풍력타워를 공급을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800메가와트 규모의 매사추세츠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 여기도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네,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빈야드 윈드? 네, 빈야드 윈드. 네. 매사추세츠주에 빈티지 같아요? 네, 빈야드 윈드. 그리고 뉴저지 해안에 1100메가와트 규모의 오션 윈드. 저 이렇게 처음에 잘못 보고 오션 월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오션 윈드 프로젝트.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CS 윈드가 풍력 타워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화면 좀 같이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시면 육각형 모양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네, 오른쪽에 있는 육각형의 이 모양이 지금 매사추세츠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 빈야드 윈드. 네, 800메가와트. 요 기지들이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각형 요 지역에 지금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2021년 12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 10월 달에 연방정부 프로젝트 심의가 승인돼가지고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 하단을 보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뉴저지, 오션 윈드 프로젝트, 이 사각형, 여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 지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CS 윈드가 풍력타워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매사추세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주가 있고, 그다음에 뉴저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미국의 북동부예요. 네. 북동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파란밭이에요. 민주당. 네. 그러니까 민주적 텃밭이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바다도 있겠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프로젝트가 각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요 두 개뿐만 아니라, 지금 뉴욕주가, 그러니까 사각형 바로 위쪽에 보면은 엠파이어 윈드 2, 엠파이어 윈드 1이 있어요. 네. 요게 있는데, 요게 2035년까지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9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목표를 현재 입법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욕 엠파이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2.1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지도 보여드렸지만은 뉴욕주도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 연방정부가 여기에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플로리다 이쪽에 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어떤 개발이 진행된다. 우리 동네 재개발을 한다. 뭐, 우리나라 치면은 국민의힘이 하던, 민주당이 하던, 우리 동네 재개발한다 해가지고, 뭐, 인프라 사업 투자 한다 그러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민주당 텃밭에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이게 앞으로 이제 북동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저 지역에서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뉴저지 요 해안에 빈야드 윈드랑 오션 윈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만약에 괜찮아. 네. 잘 됐어. 그러면은 이 CS 윈드랑 다른 곳도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게 그래서 두산 에너빌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뉴욕 엠파이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 2.1기가 단지인데 이게 2024년 5월 달에 건설 승인을 목표로 하고 2024년부터 건설 시작, 2026년부터 전력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타워,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CS 윈드가 거의 유력해요. 타워 관련해서는 네, 유력해서 지금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 그리고 오션 윈드 프로젝트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 수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풍력 터빈이 베스타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뺏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8메가와트의 풍력 터빈을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면서 지금 내년에 상용화 목표인데 늦어요. 그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발주에 참여해가지고 공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큰 땅덩어리에다가 해변에 큰 그 풍력 터빈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타워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큰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아직까지는 국내에 없는 거죠. 그것까지 한 번에 같이 따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8메가와트급의 이 풍력 타워가 만약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엠파이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부합하는 이 풍력 터빈을 납품할 수 있는 것은 베스타스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풍력 터빈은 베스타스, 풍력 타워 같은 경우 CS인데 그래서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CS 윈드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어쨌든 시작을 했고 거기서 어쨌든 소위 말하는 땅 따먹기를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여기서 먼저 선점을 했다는 그 선점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품질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CS 윈드의 이제 뒷덜미를 잡아야 돼. 뒷덜미 잡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같이 하자. CS 윈드하고 좀 같이 하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찾아봤더니 이런 계약들은 특히나 좀 중장기 계약이 그쵸. 유력하다고 하네요. 무조건적으로. 그 예를 들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저기 어디냐 그 해상 제주 한림해상 풍력단지에 이 터빈하고 이런 것도 공급하는데 여기에 유지보수 계약을 또 10년짜리도 따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좀 길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보다는 이제 건설기간 이런 것들이 길기 때문에 그런 수주 기간이 좀 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주를 따내게 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계속해서 보존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CS 윈드는 풍력 타워 관련해서는 좀 그래도 자리 입지를 좀 탄탄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지금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잡았다라는 거 미국에서 그만큼 크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기업 이미지 국내 어느 기업보다 이 정도면은 거의 삼성급이라 봐야 돼요. 어차피 시작하는 프로젝트니까 시작하는 프로젝트 1, 2, 3 지금 다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다 잡는 거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이 뭐랄까요 그 수주 다변화 이런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처음 진입하는 시장에서 CS 윈드가 발을 들였고 그 발을 들이게 되면서 거기다 납품까지 하게 되고 미국 시작하는 1, 2, 3를 다 수주를 받았다. 이거 삼성하고 동급인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주가도 봤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수급도 많이 들어오네. 뭐야?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에서 이거 외에도 이제 8개 정도 또 추가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프로젝트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 속에서 CS 윈드는 계속 수주를 따나갈 건데 이제 CS 윈드의 좀 후광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2025년까지 최소 15건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풍력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 어쨌든 상강 M&T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CS 윈드와 조금 조인트 벤처라도 만들어가지고 미국 좀 연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에 어쨌든 SMR 관련해서 연결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 루트를 통해서라도 풍력 쪽으로 조금 갔으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도 경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또 계속 중심을 잡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해상 풍력 CS 윈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선 가장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고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딱히
아직까지 CS-윈드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업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내용을 먼저 준비를 한 거는 일단 내용을 파고 들어가야 그와 관련 기업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먼저 준비했는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CS-윈드는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타 기업들 같은 게 아직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CS 베어링은 CS-윈드랑 같은 계열입니까? 그래서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좀 제가 이게 항상 저도 이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지금 모르겠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CS-윈드가 그 콜로라도 주의 그 풍력타워 공장을 보유한 베스타스 타워 아메리카 이거를 지금 지분을 100% 현재 인수를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그 미국 북동부하고 좀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타주하고 좀 가깝거든요. 유타주 가까우면은 이제 저쪽 어디 아까 네바다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 그 북동부가 이제 서부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고 왼쪽 편, 화면을 보시고 왼쪽 편을 보기에는 빨갛게 물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유타가 보이실 겁니다. 커서가 내 게 누구 거냐 저게? PD님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유타. 센스 좋아요. 센스네요. 그래서 여기 유타주랑 가까워서 북동부랑 멀잖아요. 북동부랑 멀어가지고 지금 그 미국 동부 지역에다가 신규 공장을 신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대 준공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마 미국 북동부 쪽이랑 동부 지역에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아마 이 풍력 그 터빈 같은 경우에는 터빈이 된다. 풍력타워 같은 경우는 더 가깝게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운송비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생각해봐. 유타주에서 지금 뉴욕시까지 운송을 한다 생각해봐요. 저 거리가 얼마예요? 와,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유타 이쪽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상풍력 때문에 이쪽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육상보다는 해상 쪽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은 트럭 이런 것들을 이게 옮기려고 그러면은 물류비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장을 북동부나 동부 지역에 하는 게 아마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공장을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풍력타워 점유율도 이제 50%까지 뭐 확대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CS-윈드를 좀 잘 잡는 게 관건이 좀 봐지고 CS 베어링, CS-윈드 같은 회사예요? 그거 찾아봤는데 뭐 지금 일단 CS 베어링이 풍력 발전기용 베어링 제조업체인데 얘 둘이 같은 건지는 좀 잘 모르겠네. 궁금하네. 지금 찾아보죠 뭐. 그러니까 찾아볼까요? 가끔씩 봐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최대주가 CS-윈드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네. CS-윈드 자회사 맞네요. 자회사. 이게 가끔씩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요. 왜냐면 갑자기 저희가 또 여쭤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맞는데도 물어보면은 맞나? 맞았나? 이러고 있어. 그럼 이 자회사면 아무래도 조금 같이 간다고 봐도 될까요? 네, 같이 간다 봐야죠. 네. 아무래도 왜냐면 그러니까 베어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게 되면 조금 저렴하게 말씀하면은 볼트 그렇죠. 볼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혜가 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다른 데서 납품 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풍력타워에 들어가는 규격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그 규격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다른 회사에서 공급받는 것보다는 자회사에서 공급받는 게 더 나으니까 아무래도 수혜는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풍력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 좀 해보자면은 팀장님이 오늘 진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미국 해상 풍력 시장은 지금 완전 초기 단계고, 그렇지, 완전 초기 단계. 거기에 이제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그 두 가지 포인트, 매사추세츠주, 뉴저지 해안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CS-윈드가 풍력 타워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도 현재 지금 한 40%지만은 한 50% 이상 해가지고 CS-윈드가 계속해서 먹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풍력 건설 발주 계속 받게 되면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고.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벌죠.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은 지금 어쨌든 뭐 글로벌 풍력 시장 지금 그 CS-윈드가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미국이란다. 그 유럽 포르투갈에 있는 그 풍력 관련된 공장도 인수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수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캐파는 계속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초기에 시작하는 사업을 이 정도 따내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면 미국 내에서는 삼성 인지도가 거의 막상막하로 봐도 무방해요. 현대차하고도 막상막하다 보는 것도 무방한 거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제 지도 보여주시면서 저희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더욱더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뉴욕주는 35년까지 뭐 목표를 잡고 입법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갑니까? 만약 공화당이 먹었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단은 추진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국 우선주의는 똑같아요. 자국 우선주의는 똑같다. 자국 우선주의는 똑같은데 소위 방법만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했던 저 해상 풍력 저 타워 내려 우리 공화당이 됐으니까 이럴 일은 없다. 또 신재생 에너지로 다들 가는 추세니까. 그리고 신재생이 어차피 트렌드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이걸 안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 시장 다 먹혀요. 그러기 전에 이 팀이 선점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 자체를 미국 입장에서는 선도를 하고 싶지 따라하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그것도 뭐 걱정할 포인트는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방 정부에서 태클 걸어도 주 정부에서 거부하면은 뭐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여론 자체가 이런 거 개발해 가지고 좋아지는데 이쪽에 사는 뭐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풍력 에너지 해가지고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반대를 안 해. 그럼 공화당이 태클 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표 뺏기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영향 없다라고 봐요. 그게 영향이 없다. 좋습니다. 자, CS 윈드가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수정주가 반영해서 봐야 돼요. 수정주가 반영 안 해서 수정주가 반영해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가 2021년도 초반까지 올랐다가 쭉 기간 조정 거쳤다가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수정주가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수정주가 반영 안 하게 되면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스권에서 이제 살짝 박스권 탈출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 많이 쉬었어요. 그리고 권리락 있는데 이 무상증자를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증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에코프렌 같은 경우도 되게 유무상증자가 되게 디스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도 제가 볼 땐 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발목이 잡혀서 보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 박스권 돼 있는데 어쨌든 수정주가 반영하더라도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수정주가 반영 안 해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더 그림이 안 좋아요. 그림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초기하면 안 되지. 이게 여기 보자. 수정주가 적용 안 하고 하긴 보자 이렇게 돼요. 차트가 수정주가 반영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차트가 좀 못 났죠. 와 심각하네. 못 나지죠. 그래서 제가 유무상증자하는 거 주제한테 도움 안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제가 왜 디스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무상증자 하고 난 기업들 대부분 주가가 하고 난 뒤에 이래요. 와 이래요. 그리고 CS 윈드도 보시면은 보세요. 수정주 지금 박스권 아까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박스권에서 이제 머리를 틀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차트는 수정주가 반영을 안 하고 봐야 돼요. 적용을 하게 되면 차트가 그대로기 때문에 차트가 이뻐 보여요. 착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지금 CS 윈드 관련 좀 보니까 기업 좀 보니까 PER이 47배 조금 높긴 하네. 업종 PER이 15배. 근데 이것도 시장이 그렇잖아요. 항상 보고 싶게 보잖아요. 그렇죠. PR이 보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PR이 100배가 넘어가요. 근데 최근 주가 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거 핑계로 주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퍼 같은 경우는 높은 것보다는 그래도 낮은 게 낫다. 높은 것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퍼만 갖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이게 퍼가 낮아지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평가가 해소가 되고 있다. 고평가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이제 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 실적만 받쳐주게 되면.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파크 시스템스 이런 기업들이 저는 그런 맥락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맥락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뭐 기관 뭐 돈돈 같은 경우 증권사 계신 분들 나오겠지만 종목 얘기할 때 뭐 PBR 얘기하고 퍼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한 얘기 항상 저평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가 얘기할 때. 그래서 그분들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어쨌든 쌓야 들어가잖아요. 쌓야 들어갔을 땐 전제 조건을 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퍼 같은 경우는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조금 나은 거죠. 낮은 게 조금 낫다. 좋습니다. CS 윈드. 저도 이거 관심 많이 가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반짝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네.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근데 조심스러운 게 전에 넥스트 칩 있잖아요. 그거 얘기했다가 주가가 겁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워요. 그때는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시장은 안 좋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보냐면 전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종목별 등락 현황 봤을 때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매도 종목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은 그 시점 이후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 하락 종목 수가 너무 극단적 우위를 보이는 시장인 거야. 맞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힘들죠. 그런 시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포장지를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 그냥 넥스트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또 이제 그렇습니까? 어렵죠.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 맞췄으면은 지금. 근데 시장이 그때 안 그랬으면 아마 대명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때 제가 AS 해드렸는데 한 바닥 다지는데 한 2달, 3달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뭐 8,000원 보고서 바닥 다지니까 한번 다음을 갖고 계신 분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는 버텨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넥스트 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쭉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바닥 다진 지 한 2달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그런 모형 만들어 가니까 그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종목 리포트만 보시지 마시고 업종 리포트라든지 어떤 시형 리포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이런 종목들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큰 그림 그리시는데. 네, 좋습니다. 자, 오늘 IRA 관련해 가지고 풍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저도 오늘 팀장님 덕분에 사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요거 이제 풍력은 사실 못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CS 윈드가 이거 진짜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게 굉장히 꿀팁 좀 얻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